저도 일요일에는 휴대폰으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누워서 빈둥빈둥 하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생각보다 여행에 관해서 보복 소비가 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 말이죠. 어떻게 보면 흔한 기사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댓글도 봤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놈의 보복 소비,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 자꾸 쓰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복하라고 자꾸 부추기냐는 말이죠. 이 맞는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 보복 심리로 구매를 왕창 해주기를 기대하는 업계 심리를 대변한 단어 같아요. 물론 순수한 의미로 이 보복 소비란 단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 말이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실 겁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2020년 3월에 중소기업 연구원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사용한 단어인데, 여기서의 보복 소비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닌 중국의 코로나 사태 후에 소비 반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경제를 예측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유래도 중국의 경제 컨설턴트인 우샤오보라는 인물이 2020년 2월 강연에서 7, 8월에 중국에서 보복적 소비가 경기를 회복할 거라는 의미로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강방천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이 투자자들한테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보복적 소비에 수혜를 입을 기업에 대한 투자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이죠. 당시 반대 의미로서 보복성 저축이 늘 거라는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기에는 이 보복 소비나 보복성 소비를 얘기할 때는 중국을 배경으로 명확하게 뜻을 가지고 쓰였던 단어인데, 이제 와서는 좀 문제가 다르죠. 2020년 3월부터 무려 약 4,000번가량 이 단어를 단글로 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비자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꼭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보복하고 싶지 않아? 빨리 보복해. 이 보복이란 분명히 어떤 대상을 칭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는 피해자인데 뭐 코로나를 대상으로 보복을 하면 위생이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소비를 해가지고 보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경기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이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복 소비를 제가 뭐 리벤지 스펜딩, 리벤지 바잉, 리벤지 쇼핑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몇 회 정도의 기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유사한 것까지 억지로 넣어도 20개 남짓뿐이 안 됩니다. 물론 2021년도 이후에 서구권에서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경제 용어로서 쓰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사처럼 4,000회 정도를 인용할 정도로 자주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왜냐고요? 경제 회복, 소비 심리 회복, 소비 반등, 이미 쓰이던 단어들이 있는데 왜 보복을 갖다 붙이냐는 말이죠. 일종의 감정을 강요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서구권에선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을 갖고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2021년 들어서 서구권에서도 이 단어를 하나의 경제 신조어로 일부 인용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처럼 뭐 4,000번 정도 인용될 정도로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지만 저는 미트러브 하는 황 사장이니까 자 이제 고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받아서 보복 소비 차원에서 한우를 그렇게 많이 사 먹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한우를 사 먹을까요? 아니요, 생필품을 사겠죠. 그 중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일종의 보너스 같은 여윳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들어온 거 평상시 사 먹기 좀 비싼 한우를 사 먹겠다, 뭐 이런 심리로 사 드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달리 생각해보면 여윳돈이 생겨야지 한우를 사 먹을 만큼 한우 가격이 그 시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또 재난지원금 받아서 한우 사 먹자는 게 일종의 밈으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상승과 코인붐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마냥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 문화와 홈술족이 늘면서 다양한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아서 한우 소비가 늘었을 확률도 큽니다. 아니 저희가 뭐 1년 내내 한우를 사 먹을 만큼 재난지원금이 계속 들어왔던 게 아닌데 한우 소비는 1년 내내 늘어났었어요. 이거 역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복 소비와 같은 불안 기사의 일종인데요. 이 근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료값이 인상되고 사육부스가 많다 보니까 이 한우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경감되면 어쩌지? 이런 염려로 인해서 선행성 기사로 내보내는 내용들입니다. 한우 소비 리포트를 읽어봐도 그렇고 이마트의 경우 일부 지역은 상반기 한우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 되고 재난지원금 안 줘도 사 먹을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사 먹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소비 심리 반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렀던 심리를 표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위한 단어는 정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단어를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우를 많이 먹지 않는다, 뭐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 그거는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가게 사정이나 뭐 트렌디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이유로 소비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고기 수입량과 한우 소비량은 늘면 늘었지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을 오히려 덜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보복 소비, 보복적 소비, 여러분 그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는 소비자로서 놔둬도 알아서 잘 먹을 거예요. 어차피 각자의 합리적인 이유로 말이죠. 이상 고기관에선 좀 평화롭고 싶은 미트러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